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 흐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증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또 이와 더불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회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이날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1%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4% 가까운 소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IT주 랠리에 따라서 0.5%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조금 컸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장중 내내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아시아 증시는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유럽 증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사흘 만에 올랐고요. 이 같은 영향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폭 상승을 한 이후에 좀 출발한 모습이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달 22 회의에서였죠. 최근 물가 상승의 더딘 흐름을 지적하면서 이달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유로존의 CPI 물가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ECB에서의 통화 정책 발표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 꾸준히 좀 반영이 됐고요. 또한 상품 시장 분위기도 하루 만에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좀 큰 폭으로 반등에 나섰습니다.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되돌리는 흐름이고요.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에너지주들도 하루 만에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표는 특별한 게 없었던 가운데 도매 재고는 예상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0.2% 감소였는데요. 0.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날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다시 한번 17,000선 회복한 구간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들 이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전 섹터에 걸쳐서 고른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1990선 턱끝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유가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그동안의 대형주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너지주가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에너지 업종 지수가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S&P 500 지수 0.5% 오른 1989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가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 IT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 포함해서 바이오주들은 사흘째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이날 장에서도 1.16%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들과 대형 IT 섹터들은 꾸준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그 같은 반등의 힘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견인했고요. 0.55% 오르면서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4,674포인트 선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금 반등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켓워치는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지켜봐야 할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things to watch for at Thursday's key ECB meet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마켓워치는 첫 번째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로 ECB가 현재 예금 금리를 더욱 낮출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0.3%인 예금 금리가 0.1%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금 금리 하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망감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마켓워치는 ECB가 자산 매입 시기를 연장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일부로 회사채 매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장기 대출 프로그램 조건 완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지 여부를 들었는데요. 현재 600억 유로인 자산 매입 규모를 이번 회의에서 100억에서 200억 유로 추가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ECB가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드라기 총재가 저유가와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 올해 목표 물가가 0.7%에서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마켓워치는 이렇게 기대감이 큰 만큼 예상에 못 미친 정책이 발표될 경우 시장이 크게 실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의 반등에 성공한 건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오펙의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jumps on bullish U.S. gasoline draw OPEC speculat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4.9% 급등한 38달러 29센트를 기록하면서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급등하면서 배럴당 40달러 위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날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던 가운데 먼저 이라크의 한 석유 관계자는 오펙과 비오펙 국가가 오는 3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산유량 동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유량 동결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커졌는데요. 쿠웨이트 석유장관 역시 앞으로 연말까지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휘발유 재고가 450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14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지만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유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사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의 탄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면서 지수는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하락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는 쉐브론 텍사코 포함해서 에너지주 그리고 자본재 섹터의 힘이 강했습니다. 13개 종목이 상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나이키와 골드만삭스 그룹, 홈디포, 머크사, P&G 등 17개 종목은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쉐브론 텍사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4.7%의 랠리를 펼치게 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의 힘이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2%의 랠리를 펼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종목들이 나란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IBM과 인텔, 애플 모두 상승권에서 이름을 올렸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도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소매 판매 종목들이 좋지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나이키 그리고 건축자재인 홈디포 포함해서 프록터앤갬블도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였고요. 골드만삭스 그룹도 큰 폭의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 있는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섹터에 걸쳐서 거의 고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았던 쪽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62% 오르게 되면서 거의 2% 가까운 업종 상승률이 지수를 이끌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소재와 자본재,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재까지 상승 흐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효과 영향을 받았던 하지만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두 기업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제약사 가운데 한 종목 보겠습니다. 제약사들이 이날까지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했던 종목이 바로 밀란입니다. 증권사 BTIG에서 투자 의견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 반등하면서 올 흐름이 좋았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선까지 올려잡게 되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거의 30%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스웨덴 제약사를 인수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기대된다는 평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4.02% 오른 구간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소셜 커머스 기업 그룹폰 확인해 보겠습니다. UBS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레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주가 보시다시피 급락하는 시세가 이어졌고요. 장중 저점이 꾸준히 유지되는 구간대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대한 실적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올해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반영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저점 10% 급락한 구간 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 외신통에 자세하게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미국의 의류업체인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지난 분기 양호한 실적과 함께 올해 실적 전망도 양호하게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폭스 비즈니스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Express profit tops view earnings forecast solid for 2016.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6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수치보다 크게 개선된 것일 뿐 아니라 전문가의 예상치도 웃도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5% 오른 7억 6,5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수한 매출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간 인터넷에서의 매출이 8%나 늘면서 매출 증가를 도왔습니다. 지난 홀리데이 시즌 동안 다른 의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달리 적절한 프로모션으로 익스프레스의 매출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분기의 익스프레스는 주당 순이익이 25센트에서 28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인 26센트보다 대체로 높은 수치인데요. 이 소식에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3.3%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소셜 커머스의 원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폰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폰의 주가는 무려 10%나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스트릿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룹폰 rating cut to sell at UBS as shares trade 30% above price targe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트릿 인사이더에 따르면 증권사 UBS는 그룹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낮게 제시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3달러 20센트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에서 추가로 30%가량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BS의 에릭 세나단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이 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 따라서 올해와 내년 모두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세리단 전략가는 최근 그룹폰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 역시 그룹폰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성장 정체에 빠진 그룹폰은 실패한 소셜 커머스 그룹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그룹폰의 주가는 추가로 10.3%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과 또 종목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부터 정책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주요국 증시는 일제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마감가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추가적으로 0.34%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3%의 상승, 프랑스 까크 지수는 0.5% 반등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말씀드린 대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휘발유 재고 감소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호재가 반영되면서 0.5% 올랐고요. 배럴당 38달러 선 올라가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0.4% 내리면서 1,257달러 40센트의 거래 마감 지었고요.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달러 60센트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상승했습니다. 642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소폭 떨어진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인 랠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까지도 10포인트 오르면서 376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중국 지수가 흐름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이 같은 증시 불안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9원 50전 올랐고 1216원 20전까지 재차 올라갔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띄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거래보다 오른 1.8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